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뉴욕 특파원입니다. 요즘 채권 시장, 뉴욕 금융시장에서 가장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 뉴욕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의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사실 7월 고용과 7월 물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이 지난 금요일 날 4.2%에 거의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장 이걸 잘 설명해 주실, 그리고 앞으로 채권의 전문가시죠. 예. 뉴욕생명 자산운용의 윤재성 CIO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급히 저희가 모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10년물이 4.2%에 국박하고 있고, 또 블룸버그 뉴스를 봤더니 채권 왕이라고 불렸던 빌 그로스가 10년물이 4.5%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이 전무님은 어떻게 이 금리에 앞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랐고,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죠. 제가 한 1년 전부터 한 얘기가 3년 5년 미국을 길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3% 잡고 갈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2%나 1%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롱텀으로 에버리지로 보면은 3%를 잡고 갈 거다. Deglobalization, manufacturing 미국에 돌아오고 그 ESG 무브먼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플레이션, immigration law 미국이 좀 지금 빡빡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3%를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다. 에버리지로 치면 리세션 생기면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붙잡고 간다. 그러면은 fair value 정부 채권 10년짜리 정부 채권이 어디가 있냐? 저는 3.5에서 4.5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빌 그로스는 이렇게 뉴스에 얘기하더라고요. Fed Fund 3%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은 Fed Fund가 3%로 내려가되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은 10년 채권은 150bp 위로 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4.5다. 자기는 그게 fair value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도 비싸고 정부 채권도 비싸다. 그렇게 말씀하고, 에크맨이 시작했죠. 일주일 전에. 에크맨은 아예 5.5까지도 간다. 근데 그건 좀 최악인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빌 더들리로 되돌아가면은 그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빌 더들리도 4.5를 본다. 맞아요. 그러고 그때 똑같은 시기에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처럼 베어리시하게 저같이 비슷하게 베어리시하게 본 사람들은 아니다. 3.5 밑으로 가고 3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그 얘기도 저도 했어요. 왜 이렇게 뷰가 3.5, 뭐 3.5, 3과 4.5 이렇게 다른 이유는 불경기. 결국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좀 뷰가 컨센서스 뷰가 soft landing. 근데 soft landing 무슨 뜻이냐? sector rotation. 그 인더스트리들이 take turn 하나하나씩 리세션이 와도 미국의 경제가 다 불경기로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업종이 불경기가 아니라 뭐 주택 시장이 먼저 들어가고 뭐 제조업이 들어갔는데 서비스업 버티고 그러다가 이게 살아나고 이러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리세션은 아닌 거죠.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게 언제 일어났냐? 미국이 그러니까 2008년도 후로 유럽은 더블 딥 리세션을 보통 심하게 오면은 한번 다시 들어가요. 회복했다가. 유럽은 2008년 후로 2011, 12년에 리세션이 또 왔지만 미국은 롤링 리세션이 생겼고 오버올 리세션은 안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오늘은 그걸 디베이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3.5 밑으로 갈 확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러면 fair value가 뭐냐? 그러면 제가 말한 3%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3.5에서 4.5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당연히 저는 좀 bearish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이게 그 manufacturing recession이 벌써 왔었어요. 4분기에 작년. 그러고서 다음에 오는 게 서비스 섹터, 그 다음에 컨슈머들이 망가지는데, 통상은 경기 침체가 그렇게 오죠. 먼저 미국에서 제조업이 안 좋아지고 서비스업이 흔들리고, 그러면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컨슈머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그게 순서였죠. Right. 근데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진행됐냐? 서비스 섹터가 PMI가 50을 찍더니 그게 4월쯤에
조금씩 회복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컨슈머들이 버티고 있고 회사들이 버티고 있고 earnings가 지켜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만 그래도 살짝 떨어지고 아예 다시 올라갈 확률이 익스펜션에 계속 영역에 남아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네.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어서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는 오늘은 빼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채권이 다시 이렇게 되면은 지금 1번이 yield curve control도 또 포기하는 자세를 보여줬어요. 1번도 너무 희미하게 이 얘기도 왔다 갔다 한 게 1번을 방문하면서 물어보니까 4월 달에는 1번 CIO들이 7월 달쯤 6월에 키시다가 lower house election하고 7월 달에 yield curve control 포기한다. 6월에 1번 가니까 다 마음이 바뀌었어. CIO 분들이 키시다가 무슨 자식 문제 때문에 뭐 lower house election을 못 부르고 그렇게 되고 위에다가 yield curve control을 조금 더 공부한다. 이러다가 갑자기 또 환율이 또 약해지니까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어떻게 말을 했냐? target 10-year yield target은 0이에요. 1번이 원래부터. 근데 캡을 0.5에다 찍어놨는데 이거를 릴렉스는 안 하고 네. 1에서부터 막기 매입을 시작한다. 매입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0.6 가니까 조금 매입하고 0.7 방향으로 가니까 매입을 조금은 했어요. 그리고 환율은 계속 약해지고 있어. 왜냐? 그게 뭐냐? 환율을 안 믿는 거야. 이게 계속 또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이렇게 되면은 yield curve control을 조금 더 풀 수밖에 없어. 환율 때문에 1번은.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 채권은 올라가는 프레셔가 생기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빌려야 되고 지금 뭐 짧게 빌리지만 eventually 길게 빌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도 pressure yield를 올리게 만들고 마지막 QT를 계속 진행하면은 yield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내리냐? 경제가 둔화되면은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사고 있고 좀 이렇게 된 상황. 장기 국채를 사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불경기를 예상해서 샀는데 불경기 확률이 줄어들었지만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침체가 정확히 오든 롤링 리세션이 오든 이자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 한 번은 3.5 이 방향을 찍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디를 찍는 거는 예상을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4.2, 4.25 저번 주도 그 TLT가 95.11인가 그때 샀어요. 리밋 오더가 들어가서 그러고 94도 찍어놨고 계속 살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금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데 충분히. 그렇지만 eventually 언젠가는 낮아질 거기 네. 때문에 지금 계속 사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높아지는 정점은 저번에는 이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짐 캐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년 10월에 주식이 바닥을 쳤을 때 국채금리 10년물이 4.25 정도였다. Right.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이다. 근데 그걸 뚫으면 저금리 시대가 거의 끝나는 거고 높아질 거다라고 Right. 말을 했어요. Right.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더 높아질 거. 그 다음에 전무님은 이제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한번 어느 내려오죠.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4.5? 4.5는 충분히 갈 수 있죠. 이 상황에서 테크니컬로 보면은 4.5, 4.75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5까지는 안 뚫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그리고 테크니션들도 좀 제일 최악이 5 밑에 어디서 끝날 것 같다.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한 4.5에서 4.75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가격은 짭짤하게 살 수 있다. 왜냐? 지금 두 가지를 지켜봐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리세션을 더 둔화시킬 확률을 높이는 게 기름값이랑 채권 이자예요. 페드가 뭐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뭐 한 번 더 올리든 말든 25bp 갖고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고 이거를 길게 오래 잡고 있는 거는 크게 의미를 둬요. 그리고 그거는 페드도 그렇게 말했고 마켓이 안 믿지만 지킬 거예요. 불경기가 오지 않는 한 안 내려요. 이렇게 되면은 soft landing 확률이 높을수록 기름값이 90불 위로 올라갈 확률이 꽤 높고 정부 채권이 4.5, 4.75 찍을 확률이 없진 않아요. 네. 난 4.5면 거짓 달 것 같아. 근데 뭐 더 갈 수도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1년 전만 해도 1년 반 전만 해도 기름값 120불에서 80불 사이에서 트레이딩 했는데 제가 그러다 작년에 포기했죠. 이제 불경기 그냥 준비한다고. 근데 지금은 120불 못 가요. 기름값이 지금 컨슈머들이 약해진 상황에서 90불에서 100불 근처 90불 뚫고 100불 방향으로 가면은 무조건 침체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냐? 왜 매니팩처링이 꺾였는데 컨슈머 서비스 섹터랑 컨슈머가 버티냐? 코비드 때 돈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미국 세이빙스가 2.2 트릴리언 달러까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서플러스가 됐는데 그걸 계속 써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한 600 밀리언인데 지금 미국도 기름값이 한 3불까지 떨어졌다 다시 5불에서 6불 4불 정도. I'm sorry. 4불에서 5불 사이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세이빙스가 더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랑 정부 채권을 좀 열심히 지켜보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거예요. 기름값이랑 채권 이자가. 그러면은 저희가 tactically 기름을 갖고 있는 것도 한 90불까지 가면은 무조건 팔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룹 안에서, 이건 펀드 안에. 왜냐? 불경기 확률이 꽤 높아져요. 다시. 그럼 또 불경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동안 금리가 사실 올해 들어서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동안은 금리가 올라도 사실 주식이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주식도 계속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10년물이 4% 넘으니까 주식이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별로 이렇게 오르지 못하고 4,500 다시 밑에서 지금 4,400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엊그제 CPI가 아주 좋게 나왔는데도 장 후반에 확 이렇게 오름세가 확 꺾였어요. 랠리가 꺾이고 빅 페이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보자. 불경기가 안 와도 지금 불리시한 골드맨 두고 얘기하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earnings가 많이 꺾인다. 근데 많이 안 꺾이고 살짝 꺾였어요. 근데 꺾이는 방향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꺾일 줄 알았더니 이렇게밖에 안 꺾이고 골드맨의 불리시 뷰는 이게 다시 마진도 좋아질 거고 살짝 지금보다 살짝 올라갈 건데 나는 이게 가치 투자가라서 너무 재미없는 게 이게 맞더라도 PE가 19에서 20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forward PE가 그것도 만약에 이게 살짝 더 올라가고 버틴다 그래도 어디까지 간다고 PE가 지금 너무 비싼 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summer 그건 것 같아. correction. 이 correction이 어디까지 가고 다시 회복을 해서 어디까지 주식이 올라갈 건지는 모르겠고. 네. 그리고 솔직히 지금 그 채권도 보면은 그 헤지 펀드들은 다 팔고 있고 숏하고 있고 롱 투자가들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이네요. 전반적으로 다. 하여튼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소비를 제약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경기가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때쯤 되면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오늘 하여튼 채권 시장이 요새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가 계속 올라서 주식시장도 덩달아 흔들려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윤재성 CIO님 모셔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신 우리 윤 CIO님 항상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